한 외국 여성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는 게 진짜였어? 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날씬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도 더 맑아 보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는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외 반응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나도 한국으로 이사 가야겠어. 한국 가자. 나도 한국 갈 거야. 댓글창은 한국행을 꿈꾸는 외국 여성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거기 6개월 있었는데 50파운드 빠졌어. 그냥 걷고 건강하게 먹었을 뿐인데 나도 똑같은 걱정했는데 솔직히 사람들은 자기한테만 신경 쓰니까 가서 탐험해봐.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었거든요. 135파운드에서 119파운드까지 빠졌어. 여름에 2주 갔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고도 노력 없이 5kg 빠졌어. 2주 만에 6kg 빠졌어.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 뒤에는 분명히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길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실 겁니다. 한국이 가진 숨겨진 매력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입니다. 해외 반응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놀라웠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남긴 댓글이었어요. 서울, 부산이나 대전 같은 다른 도시도 이 걷기 편하다는 점과 한국 음식이 꽤 건강하다는 사실 때문이야. 말 그대로 모든 반찬이 채소고 식당에서 주는 양도 엄청나게 많지 않은 양이야. 진짜 한국 최고야. 나도 거기서 유학할 때 2달 만에 15파운드 빠졌어. 2달 만에 15파운드,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7kg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말이에요. 저는 이 증언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답은 그녀가 직접 설명해준 내용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반찬이 채소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한국의 반찬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혁신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김치, 나물,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런 반찬들은 모두 채소입니다. 게다가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삶거나 무치거나 발효시킨 음식들이죠. 한국이 음식을 많이 가공하지 않고 음식의 양이 적당하며 채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야. 미국은 전부 가공식품의 양도 3배나 되잖아. 이 댓글을 읽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 음식의 장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거기 6개월 있었는데 50파운드 빠졌어. 그냥 걷고 건강하게 먹었을 뿐인데
6개월에 50파운드, 약 23kg이 빠진 거였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만한 변화였죠.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걷고 건강하게 먹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노력하거나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음식들이 내 밸런스를 맞춰줘서 내가 더 살도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 원래 영상을 올린 여성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몸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한국 음식들이 사실은 완벽한 다이어트 식단이었다는 것을요. 다양한 채소, 적당한 양, 최소한의 가공, 그리고 발효식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돕고 있었던 거죠. 아마 한국 음식이 훨씬 몸에 좋아서일 거야. 한 외국인이 남긴 이 짧은 댓글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체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정체였던 거예요. 해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과 한국의 음식 문화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한국이 음식을 많이 가공하지 않고 음식의 양이 적당하며 채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야. 미국은 전부 가공식품의 양도 3배나 되잖아.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양이 3배라니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데 다른 댓글들을 보니 이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멕시코 살 때 사이즈 14에서 5로 줄었는데 미국 돌아오니까 살 다시 다 쪘어. 기본적으로 미국 밖에 나가면 살이 빠져 음식에 이상한 게 덜 들어가거든.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살이 빠지는 게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음식 문화가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준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보통 미국보다 칼로리가 적어.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진짜 음식을 먹는 거니까 이 진짜 음식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가짜 음식을 먹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 답은 곧 나왔습니다. 미국 아닌 다른 나라로 휴가 갈 때마다 살 빠져 걷기. 좋은 도시, 좋은 음식, 그리고 난 현지 음식. 다 먹어 GMO 없고 품질 좋고 진짜 음식이야. 여기서 핵심은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무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품질 차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식단의 상당 부분이 밥이나 든든한 음식이라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야. 이 분석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밥을 중심으로 한 복합 탄수화물과 다양한 채소 반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은 칼로리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는 거죠. 반면 미국 음식은 어떨까요? 내가 사는 곳은 피자랑 햄버거밖에 없어. 이 절망적인 댓글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도 주변에 그런 옵션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어디를 가든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정식 등 건강한 옵션들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접근성도 좋죠. 음식 문화가 미쳤잖아. 한 외국인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남긴 이 감탄사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문화였던 거예요. 저는 이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던 거죠. 해외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한국의 도시 구조에 대한 찬사들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체중 감량 이유로 걷기를 꼽고 있었거든요. 서울, 부산이나 대전 같은 다른 도시도 이 걷기 편하다는 점과 한국 음식이 꽤 건강하다는 사실 때문이야. 걷기 좋은 도시와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이 적은 게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처음에는 이 말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 도시들이 걷기에 그렇게 좋은가? 오히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걷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길거리 시장 걸어 다니면서 12,000걸음 걸었어. 12,000걸음이면 대략 8에서 9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길거리 시장을 구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만큼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명동, 홍대, 강남 같은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걷게 되거든요. 지하철역 사이사이도 걸어야 하고 쇼핑하려면 이 거리 저 거리 다녀야 하고요. 더 걸어야 해. 걸음수가 중요해. 한 댓글에서 이렇게 조언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걷는 거야. 그게 내 유일한 취미거든. 이 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걷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요. 출근할 때도 걷고, 쇼핑할 때도 걷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걷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는 환경인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증언이 있었어요. 미국 돌아오니까 한 달 만에 10파운드 다시 쪘고, 걷기 좋은 도시와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이 적은 게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이 사람은 한국에서 1년 동안 30파운드가 빠졌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의 부재였던 거죠.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어디를 가든 차를 타야 해요. 집에서 마트까지, 마트에서 식당까지 모든 이동이 차로 이루어지죠. 반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도시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걸어서 이동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조금 짜기도 한데 걷고 땀 흘리면 괜찮아. 이 댓글도 재미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조금 짜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만큼 많이 걸어서 땀을 흘리니까 오히려 균형이 맞다는 거였거든요. 음식이 건강하고 많이 걸으니까 확실히 그렇더라. 결국 이 조합이 핵심이었어요. 건강한 음식, 자연스러운 걷기, 체중 감량. 이 공식이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때 우리나라 도시 설계의 장점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복잡하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던 우리 도시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운동을 유도하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걷고, 환승할 때 또 걷고, 목적지까지 또 걷고, 이 모든 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운동이었던 거죠. 해외 반응들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외모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외모 기준이 정말 높은 것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자기 관리를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쳤어요. 보통 한국의 높은 외모 기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외국인은 그것이 자기 관리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걱정을 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거 나한테 신호 오는 것 같아. 한국 가면 살 다 빠질 때까지 괴롭힘 당할 것 같아. 이런 걱정에 대해 실제 경험자가 답변을 해주었어요. 모두를 대변할 순 없지만 난 꽤 과체중인 여성인데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1년 살았어. 최악의 경험이라면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돼서 살 빼라고 한 것뿐이야. 괴롭힘 같거나 일부러 못되게 구는 댓글은 전혀 경험 못했어. 이 증언이 정말 중요했어요. 실제로는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오히려 걱정해서 하는 말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의 괴롭힘은 대부분 한국인들끼리 일어나는 것 같아. 그들은 다양한 인종의 유전적 성향을 알고 있어. 그들은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똑같이 따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이 관점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였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고요. 만약 그렇더라도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다가가는 걸 여전히 좀 어려워해서 대부분의 경우 아무 말도 안 해. 이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상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는 경우는 드물죠. 실제 경험담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나도 뚱뚱하지만 한국에 2번 가봤고 한 번도 부정적인 경험 없었어. 경험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진짜 잠시 한국 방문하는 걸 고려하게 됐어.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 결국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자기관리 문화가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요. 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더 외모가 좋아지더라고. 이 마지막 댓글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문화, 자기관리 문화가 실제로 사람들을 더 예뻐지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문화의 양면성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개발과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해외 반응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음식리 푸드이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진짜 음식을 먹는 거니까 GMO 없고 품질 좋고 진짜 음식이야. 진짜 음식이 많은데 신선한 음식을 쓰네. 대부분의 미국 학교는 미리 포장된 고도로 가공된 음식을 쓰는데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진짜 음식으로 느껴진다는 것을요. 한 외국인의 구체적인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식단의 상당 부분이 밥이나 든든한 음식이라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야. 여기서 핵심은 든든한 음식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가공식품이 아닌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주는 진짜 포만감을 말하는 거였죠. 실제로 한국 음식을 생각해보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두부, 애호박, 양파, 대파 등 신선한 재료들이 들어가고 된장도 발효식품이에요. 비빔밥 한 그릇에는 콩나물, 시금치, 당근, 도라지, 고사리 등 다양한 나물들이 각각의 영양소를 가지고 들어가죠. 게다가 고품질 음식까지 먹으니까 이 감탄사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게 아니라 품질이 좋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공식품은 어떨까요? 한 외국인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나 겨울에 3주 동안 4kg 빠졌어. 보통 겨울에 살 빼기 어려운데 여름엔 어떨지 궁금하네. 걷는 거랑 음식이 확실히 효과 있었고 난 살 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살 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억지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였죠. 또 다른 흥미로운 증언이 있었어요. 나 1년 만에 한국에서 10kg 빠졌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쪘어. 이 패턴이 정말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답은 음식 환경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보통 미국보다 칼로리가 적어 단순히 칼로리만 낮은 게 아니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가는 더 높고 칼로리는 더 낮은 거였죠.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불필요한 당분,
기름, 방부제 등이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건강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아.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현명한 조언이 나왔어요. 모든 식사 후에 양치질하면 돼. 그리고 1년에 한 번 치과 검진 받고. 그러면 탄수화물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그게 좋은 거야. 탄수화물은 꼭 필요해. 한국의 탄수화물은 주로 쌀밥 중심이에요. 이건 정제된 설탕이나 가공된 밀가루와는 다른 복합 탄수화물이죠.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국 음식들이 사실은 완벽한 자연식품이라는 것을요. 김치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이고 된장과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물들은 최소한의 조미료로 간단하게 무친 채소들이고 국물 요리들도 멸치나 다시마 같은 자연 재료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음식을 만드는 요소들이었던 거예요. 흥미롭게도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이 빠진 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살이 쪘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난 한국 가서 살쪘는데, 나 한국 사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난 한국에서 처음 2년 동안 살이 쪘고 그 이후로 못 빼고 있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패턴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이 댓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건 내가 한국에서 아주 잘 먹고 있다는 거야. 나도 그래. 여기 오면 살 빠진다는 이야기만 들고 좋아했는데 나는 아니더라.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 경우였던 거죠.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단서는 활동량의 차이였습니다. 더 걸어야 해. 걸음수가 중요해. 그리고 설탕, 나트륨, 탄수화물 섭취량도 고려해야 하고. 내가 하는 게 걷는 거야. 그게 내 유일한 취미거든. 설탕 섭취량은 이해해. 커피 마시는 거랑 소금 너무 많은 김 먹는 걸 끊어야 할 것 같아.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많이 걷고 적당히 먹는 사람은 살이 빠지고 적게 걷고 많이 먹는 사람은 살이 찌는 거죠. 세 번째는 적응 기간의 문제였어요. 나는 처음에는 살 빠졌다가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접근하기 쉬워서 점점 다시 찌는 과정 중 2개월 동안만 그랬어.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이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서 다시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잠깐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음식도 너무 맛있고 좋잖아. 진짜 나도 한국에 살면서 살 엄청 많이 빠졌어. 135파운드에서 119파운드까지 빠졌어. 나 한국에서 6년간 아이들 가르쳤어. 내가 가르친 통통한 아이들을 숫자를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덩치 큰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어. 거기 식단과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걷고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패턴을 유지한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댓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데도 한국에 덩치 큰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네. 이에 대한 답변들이 흥미로웠어요. 대부분 유전일 거야. 우울증 몇 명 있긴 하지만 대부분 건강하고 그냥 뼈대가 커서 그런 거야. 유전, 뼈대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적게 하는 거. 사실 다른 나라에도 덩치 큰 사람들이 있는 이유랑 똑같아. 결국 한국에서도 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다만 전체적인 환경이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분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마법의 나라는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요. 이 모든 해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 가면 살이 빠진다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소중한 가치들이 숨어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더 외모가 좋아지더라고. 이 마지막 댓글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건강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완벽한 건강식이었어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 다양한 채소, 발효식품, 적당한 양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요소들이었죠. 둘째는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이었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도시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운동을 유도하는 최적의 구조였어요. 지하철, 버스, 걸어서 이동. 이 모든 것이 일상 속의 운동이 되어주었죠. 셋째는 자기관리 문화였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죠. 넷째는 접근성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언제 어디서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생활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피부도 더 하얘진 것 같다. 게다가 고품질 음식까지 먹으니까 진짜 나도 한국에 살면서 살 엄청 많이 빠졌어.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나 한국 사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 이런 댓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런 좋은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럼 나 한국으로 이사 가야 해? 이 간절한 질문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를요.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진짜 음식을 먹는 거니까. 진짜 음식, 이 표현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마법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건강한 음식, 활동적인 일상, 아름다워지고 싶은 동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접근성. 이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소중한 환경을 더 잘 활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곳에서도 이런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진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